42번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작은 가슴근, B. 중간 가슴근, C. 큰 가슴근. 정답은 A. 작은 가슴근, 소흉근이죠. 자, 작은 가슴근은 어디에 붙어 있죠? 어깨뼈의 부리돌기, 오회돌기에 붙습니다. 견갑골의 부리돌기에 붙어서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오리발처럼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마치 오리발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늑골에 붙습니다. 갈비뼈. 갈비뼈 중에서도 3번, 4번, 5번 갈비뼈 3개의 갈비뼈에 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가슴근은 갈비뼈 3, 4, 5번의 체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갈비뼈에도 체형이 있나요? 그럼요. 갈비뼈도 사이 간격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 간격의 작은 불균형은요, 등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갈비뼈는 흉추, 척추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등뼈, 흉추에 연결됩니다. 갈비뼈 사이 간격들이 좁아지게 되면 등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등뼈가 오목해지는 측만, 측방망곡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등뼈의 불균형은요, 어깨로 연결됩니다. 등뼈에 붙어 있는 게 어깨뼈죠. 어깨뼈 체형이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등뼈 위에 있는 목뼈에도 간접적인 불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가슴근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가슴근 때문에 다양한 불균형들이 생길 수 있다. 43번 이 동작은 무엇일까요? 자, 어깨를 앞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어깨뼈를 앞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기 A. 우빵. 우빵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사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B. 어깨뼈 전방경사. C. 어깨뼈 후방경사. 자, 뭘까요? 어깨를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어깨를 앞쪽으로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깨뼈, 견갑골이 앞쪽을 향해서 기울어져야 됩니다. 자, 앞쪽을 향해 기울어진다. 앞쪽 전방, 기울어진다 경사입니다. 전방경사입니다. 자, 체형 분석 용어입니다. 어깨뼈 전방경사. 자, 따라해 주세요. 어깨뼈 우빵 아니고 어깨뼈 전방경사입니다. 44번 어깨뼈 전방경사하면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A. 변하지 않는다. B. 중립보다 짧아진다. C. 중립보다 늘어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자, 작은 가슴근의 부착 부위를 보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옆에서 봤을 때 이 작은 가슴근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깨뼈를 전방경사한 상태이죠. 그때 갈비뼈에 붙어 있는 부착 부위를 여기로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어깨뼈의 부리돌기입니다. 견갑골의 오회돌기. 자, 전방경사 했을 때는 여기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방경사 하지 않고 중립일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립일 때는 대략 요 정도의 부리돌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으로 한번 이어봅시다. 전방경사일 때는 여기까지, 중립일 때는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보시기에 중립일 때에 비해서 전방경사되었을 때 작은 가슴근의 길이가 더 짧아진 것처럼 보이나요?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요? 길이가 더 짧죠? 맞습니다. 어깨뼈 전방경사 했을 때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중립보다 더 짧아지게 됩니다. 자, 손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 오른손이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3, 4, 5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어깨뼈입니다. 어깨뼈 중에서도 여기를 부리돌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중립일 때에는 이 정도로 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전방경사, 앞쪽을 향해 전방경사되면 이 부리돌기가 어깨뼈 쪽을 향해 더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전방경사하면 더 가까워지는 형태로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다. 전방경사하면 부리돌기가 갈비뼈 부착부 쪽으로 더 가까워지면서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더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후방경사 했을 때는 더 늘어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 어깨뼈 전방경사할 때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중립보다 짧아진다.
45번. 이 사람의 어깨뼈 체형은 무엇일까요? A. 어깨뼈 중립 체형, B. 어깨뼈 전방경사 체형, C. 어깨뼈 후방경사 체형. 자,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깨뼈의 전방경사, 후방경사 체형 분석을 위해서는 어깨뼈의 정확한 마킹 포인트 설정과 함께 체형 분석 드로잉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현재 이 사람의 어깨뼈는 어깨뼈의 전방경사 체형입니다. 46번. 이런 어깨뼈 체형인 사람의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이런 어깨뼈 체형 뭐죠? 어깨뼈 전방경사 체형입니다. 어깨뼈 전방경사 체형일 때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A. 중립 길이, B. 중립보다 짧다, C. 중립보다 길다. 자, 정답은 중립보다 짧다겠죠. 어깨뼈를 전방경사하면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짧아진다. 어깨뼈 전방경사 체형인 사람은 작은 가슴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더 짧아지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짧아진 작은 가슴근을 스트레칭, 늘려주셔야 전방경사되어 있던 어깨뼈가 중립으로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47번. 어깨뼈 중립 상태. 어깨뼈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 어깨관절 굽힘하면,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팔을 앞쪽으로 움직여서 어깨관절 굽힘하면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 중립 길이, B. 중립보다 짧아진다, C. 중립보다 늘어난다. 자, 어깨관절 굽힘하면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중립 길이입니다. 중립 길이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죠? 작은 가슴근의 부착 부위가 어디라고요? 어깨뼈, 견갑골의 부리돌기입니다. 그리고 갈비뼈 3, 4, 5번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깨뼈는 중립이라고 했죠. 작은 가슴근이 부착하는 어깨뼈는 중립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관절 굽힘하려면 팔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윗팔뼈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작은 가슴근은 윗팔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가슴근은 윗팔 하나의 움직임과는 무관한 근육입니다. 어깨뼈나 갈비뼈의 체형 변화 혹은 움직임이 생겼을 때 작은 가슴근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늘어나는 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윗팔뼈만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는 작은 가슴근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형 분석 운동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근육이 어떤 부위에 부착하고 있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48번. 어깨뼈 전방경사 체형은 누구일까요? A와 B 중에 어깨뼈 전방경사 체형은 A입니다. 그냥 보셔서는 어깨뼈가 어디가 전방경사야? 라고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힘듭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시려면 이런 체형 분석 드로잉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A는 어깨뼈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B는요, 자, 요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 드로잉 하시려면 마킹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상에 보기로는 B는 요만큼, A는 요만큼입니다. 자, A는 중립보다 전방경사되어 있는 체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는 반대로 후방경사되어 있는 어깨뼈를 가진 사람입니다. 49번. 작은 가슴근 스트레칭이 필요한 체형은 누구일까요? 자, A는 어깨뼈 전방경사 체형이었습니다. B는 어깨뼈 후방경사 체형이었습니다. 둘 중에 작은 가슴근 스트레칭이 필요한 체형은 누구일까요? 전방경사 체형일까요? 후방경사 체형일까요? 그렇죠. 작은 가슴근의 길이가 짧아진 사람이 스트레칭 해야 되는 거죠. 작은 가슴근의 길이가 짧아지려면 어깨뼈가 전방경사 된다, 후방경사 된다? 그렇죠. 전방경사 되었을 때 작은 가슴근의 길이가 짧아진다 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전방경사 체형은 A입니다. A 체형이 작은 가슴근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B는 측면 모습만 놓고 보면 어깨뼈가 후방경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가슴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더 늘어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작은 가슴근을 현재 옆모습만 놓고 보면 스트레칭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보고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죠. 작은 가슴근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저림이 있을 때는 작은 가슴근, 소흉근이 원인입니다. 소흉근 스트레칭 하세요.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걸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체형이 어깨뼈 전방경사 체형이라서 작은 가슴근을 스트레칭 해야 되는 상태라서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팔이 저린데 자신의 체형이 어깨뼈 후방경사 체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팔저림 있을 때는, 어깨 불편할 때는 작은 가슴근, 소흉근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가슴근의 길이가 원래 늘어나 있었는데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 버린 작은 가슴근은 체형 불균형, 어깨 불균형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운동 방법보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 체형 분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Yes or no? 당연히 yes 라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혈액형을 모르고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혈액형이 A형인지 B형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피나 주세요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운동이나 해주세요. 그냥 그 운동 좋아 보이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될까요? 반드시 자신의 체형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운동하시고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체형 공부한 자신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멋지십니다. 바디퍼스트 체형 우등생 퀴즈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도움이 되셨다면 주관식입니다. 선생님께서 체형 우등생 퀴즈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점, 깨달았던 점들을 바디퍼스트 카페 혹은 저희 인스타그램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변의 체형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작은 행동과 실천 그 하나가 돌고 돌고 돌아서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되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상에 진짜 건강을 뿌리내리는 우리는 하면 선생님은 바디 퍼스트 하시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세상에 진짜 건강을 뿌리내리는 우리는 바디 퍼스트. 수고하셨습니다.